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선 대표입니다. 자, 리뷰해봐야죠. 한국경제TV 리뷰고요. 굿모닝 투자의 아침 리뷰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새벽에, 월요일 새벽 6시에 이제 전주 미국 증시를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고, 관심 종목까지 좀 불러드리는 방송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거 사실 전화 연결이라 가지고 다시 보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리뷰를 통해서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쭉 보시고 뭐 해외 주식 뭔가 관심 가질 만한 게 있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이 내용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차분하게 쭉 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난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오랜만에 조금 조정이 좀 있었죠. 3대 주요 지수가 이제 조정을 보였는데, 일단은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지표 같은 경우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용지표는 호조세로 발표가 됐죠. 근데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 투매까지 좀 나오면서 이제 지수가 거의 내려앉아버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좀 엇갈린 소식도 있었고, 미중 갈등 우려가 또 이제 이어지면서 시장에 한 번 더 같이 영향을 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용지표가 좀 좋긴 좋았는데, 고용지표가 호조세로 나왔는데, 그거 말고 대형 기술주 무너지고,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엇갈린 소식 나오고, 미중 갈등도 이제 우려가 증폭되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한꺼번에 이제 악재들이 시장에 영향을 준 모습이 좀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술주, 핵심 기술주들이 뭐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이건 일단 우리가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죠?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뭐 알파벳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그리고 아마존닷컴 있고, 뭐 애플 있고, 테슬라 있는데, 일단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뭐 알파벳이 구글이죠? 구글의 이제 모회사고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이 세 개를 봤을 때 확실히 주가가 좀 밀리긴 밀렸구나라는 모습을 각각의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요 자리. 딱 이렇게 보시더라도, 아, 얘들이 확실히 좀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세 종목 모두 다 종가 기준으로는 어쨌든 아래 꼬리가 훨씬 더 길게 달면서 주가 반등을 좀 노리는 어떤 그런 액션이 나왔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좀 많이 올랐죠. 사실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과도하게 좀 오른 부분이 좀 있고, 과도한지 과도하지 않은지는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베이스로 봤을 때는 이미 버블에 끼긴 꼈어요. 버블이 이제 끼기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됐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버블이,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이 이 버블이 감당이 되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사실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은 사실은 조금 이제 아리까리한 입장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미국 지수나 아니면 미국 종목들의 상승률은 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버블을 좀 더 이제 낀다 하더라도, 버블이 조금 더 낀다 하더라도, 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준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문제는, 일단 코로나 관련 이슈가 사실은 이제 좀 제일 중요한데, 그건 제가 뒤에 후반에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이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좀 이런 데미지를 받았는데, 하나 이제 얘기가 나왔죠. 손정희 회장이 있는 소프트뱅크가 이제 콜옵션을 매수를 하면서 이제 발생했다라는 어떤 배후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 좀 있었거든요. 미국 증시 분석을 지난주부터 시작하면서 쭉 봤는데,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소프트뱅크가 뒤에서 이제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이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어서, 파생적 개념이어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옵션을 이해하실 수 있을 수준이 되면은, 그때 제가 이게 왜 그랬는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거는. 자, 뭐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코로나19 관련 이제 백신 관련 얘기가 어떤 게 나왔냐면은, 미국에서는 뭐 11월 이 대선 전에 이제 배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직 이 배포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에 반해 러시아에서는 현재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의 초기 임상 시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대선 전에 백신 개발, 백신 이 생산 이 시점을, 배포 시점을 맞추려고 좀 많이 무리하는 느낌이 좀 강해요. 솔직히 미국은. 그리고
솔직히 정말 미안한데 러시아는 별로 제가 의미를 안 둬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저렇게 뭐 개발됐다, 뭐 임상실험에서 부작용이 없었다 얘기하는데 솔직히 미안한데 러시아는 제가 별로 지금 딱히 저만을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진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의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이제 금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중 간의 어떤 관계가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소프트뱅크 이슈, 그리고 백신 이슈, 미중 갈등 이슈가 어떻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뭔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조정을 만든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조정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조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투자를 거둬들일 만한 그런 이슈, 그런 어떤 핑계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굳건하게 가지고 오고 계신 그 포지션을 조금 더 유지를 해나가는 그런 흐름이 좀 더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적정 조정이에요. 적정 조정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너무 미국 증시 빠진 걸 걱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뭐 매도하시고 도망가시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미국이 이미 적정 지수 포인트, 적정 주가 때보다 버블이 껴있긴 해요. 그리고 버블이 좀 상당히 많이 껴있긴 한데 이 버블이 미국 경제가 감당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데요.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버블 수준은 지금보다 조금 더 버블이 붙더라도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나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버블이 맞춰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확 넘어버리는데 이때 컨트롤을 못 해주면은 그냥 훅 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한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남았다. 그리고 미 연준이 2022년까지는 최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미국 주식 포함해가지고 이제 주식 쪽에 투자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제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넥스테라 에너지인데요. 사실 이거 지난주 했어요. 31일 날, 요날이죠. 요날 했고, 그 다음날 좀 빠졌는데, 그 다음 9월 2일 수요일 날 4%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0.98% 급등이 나오면서 뭐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수익은 5% 이상, 5% 가까이 수익은 충분히 만들어지셨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조금 지수가 내려앉으면서 주가도 같이 내려앉았고, 지금 보시면 가격대가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린 그 가격대 근처, 오히려 조금 더 아래쪽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이건 한 번 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넥스테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매출이 23조예요. 23조. 그리고 영업이익 6조. 그리고 EPS가 7.34 정도 나온 기업이고요. 매년 연평균 8% 이상 정도씩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50조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제가 이 종목을 넥스테라 에너지를 왜 제가 다시 소개해드리냐면은 이거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즉 조 바이든 관련주, 미국 내 조 바이든 관련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조 바이든을 혹시 응원하시는 분들은 신재생에너지, 뭐 전기차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수소전력, 뭐 배터리 저장 관련 이쪽 라인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넥스테라 에너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넥스테라 에너지를 소개해드린다고 해서 제가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라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자리에서 수익권 좀 넘어갔다가 그 자리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해보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깊이 정치적으로 엮지는 않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나머지 준비한 게 뭐냐면은 아마존닷컴이랑 애플이랑 테슬라예요. 사실은 제가 요 세 개를 왜 준비했냐면은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사실 밀렸죠. 밀려 내려왔고 아래꼬리가 좀 길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정 조정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일단 오늘 밤에는 미국 증시가 안 하죠. 노동절 휴장입니다. 내일 밤에 미국 증시가 열리면은 사실 이렇게 조정이 오고 나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제일 좋은 거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마찬가지인데 조정이 오고 나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아마존닷컴처럼 길게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몸통이 작게 유지되고 있죠. 그 상태에서 한 1, 2, 3거래일 정도, 최소한 2, 3거래일 정도 양봉, 빨간색 봉이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제일 안전하고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일단 아마존닷컴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 조건은 내일, 오늘 밤 말고 내일 밤에 미국 시장 열리죠? 내일 밤, 모레 딱 이틀 정도 더 보시고 양봉을 잡아주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장 하시는 게 아니고 한 템포, 두 템포 좀 쉬어가면서 확실히 조정의 끝이고 그리고 양봉이 잡아주는지 그거를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존닷컴은 조금 지켜보시고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들어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랑 테슬라인데요. 애플이랑 테슬라를 설명드릴 때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이거를 액면 분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액면 분할이 맞는데 미국 주식에는 액면이 없어요. 예, 미국 주식에는 액면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미국은 액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입버릇이 액분 돼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라고 말하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은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주식 분할로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자, 애플이랑 테슬라가요, 주식 분할하고 나서 좀 어리버리 하고 있죠. 근데 항상 우리나라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간에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딱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2, 3거래일이 진짜 중요해요. 만약 2, 3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잡아주거나 첫 번째 액면 분할하고 나서의 어떤 종가가 2, 3거래일 이상 지켜지게 되는 경우는 바로 매수를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첫날에 이제 시작하고 나서 둘째 날까지 괜찮았죠? 근데 셋째 날, 넷째 날에 주저앉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내 눈으로 양봉을 2개에서 3개 볼 때까지.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 날 양봉 하나 나왔죠? 그럼 내일 밤에 미국 증시 열려서 양봉이 만들어지게 되면 2개 보는 거고, 좀 더 보수적으로 양봉을 하나 더 보고 3개까지 보신 다음에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요일 밤이죠. 수요일 밤 종가 기준으로 보고 목요일 날 정도,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미국 증시 마감하기 전에 그때 매수하시는 타이밍이 되게 좋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오늘 밤엔 안 열리니까 내일 밤, 모레밤, 화요일 밤, 수요일 밤 보시고 수요일 날 장 막판쯤에 양봉이 확실하다 싶으면 그때 매수를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S&P 500 편입이 불발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S&P 500 불발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테슬라가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테슬라가 사실은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과도하게 올라간 게 공매도로 인한 숏 커버링으로 인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은 어떤 부분이 꽤 큽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기업이 너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PDR, 이제 드림 레이쇼라고 그러죠. 이제 너무 실적도 만들어지고 있고 기업도 탄탄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회사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뭔가 미래나 성장성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괴리를 맞춰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P 500에서는 편입 불발이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지난주에 이제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입이 불발돼도 사실은 뭐 단기성으로 끝날 거다 뭐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편입이 불발되면은 이거는 한 2, 3거래를 지켜보고 매수 가능 의견, 왜냐면 한번 종목이 주가를 밀 거기 때문에 2, 3일 정도 지켜보고 매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별로 안 밀렸어요. 예, 별로 안 밀렸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밀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 애플, 아마존닷컴, 그리고 넥스트라 에너지까지 마찬가지예요. 네 종목 모두 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음봉에서 매수하는 게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음봉, 즉 파란색 그 캔들 있잖아요. 저 파란색 캔들에서 매수하는 게 최악이에요. 파란색 캔들에서 매수하는 습관이 최악입니다. 무조건 양봉을 봐야 돼요. 양봉이 무슨 얘기예요? 매도보다는 매수가 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셀 때 매수를 하는 게 주식은 기본이에요. 기초고 기본이기 때문에 뭐 어떤 전문가들은 뭐 음봉 탑법, 뭐 음봉에서 매수하는 이런데 그냥 그거는 막 그냥 귀담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이름만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특히 주린이분들, 이제 주식하신 지 10년 안쪽 되신 분들, 오케이 5년 안쪽 되신 분들은 무조건 나는 주식을 양봉에서 매수한대. 바닥에서 매수 못해도 좋아. 무릎에서라도 매수하는데 양봉에서 매수한다라는 걸 보시고 양봉도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양봉 캔들을 2개에서 3개 정도는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조언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꼭 체크하셔가지고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 일단 오늘 밤에 미국 노동절 휴장입니다. 휴장이고 내일 화요일 날 미국의 의회가 재개가 돼요. 근데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어떤 협상 타결 여부가 되게 좀 중요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부양책이 지금 안 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긴 할 건데 누구는 2조 달러가 넘는 걸 요구하고 누구는 1조 초반대를 원하고 이것 때문에 금액 때문에 싸우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금액이 풀리긴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은 걔네들 정치 싸움 하는 거예요. 정치 싸움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주식을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걱정된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요만큼도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에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제 사진을 클릭하시면은 구독 신청 누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해주시고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상윤 대표의 굿모닝 투자의 아침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